이번 영상에서는 랜덤 컬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우선 박스를 이렇게 만들 때 저는 어때요? 컬러가 랜덤하게 계속 생기죠. 이걸 랜덤 컬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컬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컬러로 지정이 가능한데 이 창에 보시면 밑에 Assign Random Color라고 있어요. 랜덤 컬러를 제가 우선 꺼 볼게요. 그리고 지금 컬러는 이걸로 지정이 되어 있죠. 박스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컬러가 하나로만 나오죠. 그런데 나는 랜덤 컬러를 쓰고 싶다. 그러면 다시 색상에 오셔서 컬러를 랜덤 컬러로 활성화를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리게 되면 이렇게 컬러가 랜덤화 됩니다. 만약에 저랑 똑같이 랜덤 컬러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컬러가 랜덤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맥스상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요. 다시 랜덤 컬러를 끄시게 되면 한 가지 컬러로 나오는 게 확실하죠. 저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랜덤 컬러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박스 이렇게 컬러가 랜덤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컬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엔 에디트 폴리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체 만들기에 들어오셔서 지오메트리 안에 있는 박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박스는 3D 형태이니까 이 박스를 만들자마자 우측에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데 치수는 400에 400에 한 400 정도로 주고요. 물체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땐 이렇게 드래그해서 나와줄 수도 있고 Z 줌의 약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때 F4를 누르면 선도 보이고 F3은 선만 보이고 제가 이제 에디트 폴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3D 뷰를 좀 키울게요. Alt W로 키운 다음에 이때 수정창에서 에디트 폴리를 바로 누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D 편집창들이 떠요. 제가 오늘 수업할 내용들은 이 점, 선, 전체선, 그 다음 면, 전체 면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을 알려드릴 거고 우선 가볍게 한번 워밍업으로 이 3D 에디트 폴리를 왜 쓰는지를 제가 우선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면을 잡을 때는 면이 뭐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선을 잡으면 이렇게 선이 잡혀서 무브 키를 활용해서 Shift로 Z로만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복사한 상태에서 두께 값을 줘서 바깥쪽으로 터보 스무스를 통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만들고 나중에 에디트 폴리에 다시 와서 점을 누르고 이때 이 버튼을 꺼줄게요.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기능을 다 우선 끄고 쉘을 아주 얇게 줄 거예요. 얇게. 지금 다행히 이제 깨지네요. 깨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좀 더 얇게 주면 가까이 확대해서도 깨지겠죠? 0.1. 얇을 경우에 두꺼우면 잘 안 깨져요. 근데 이제 얇을 때 사실 깨지는 건 아닙니다. 가까이 확대하면 또 안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깨지는 건 아니에요. 렌더링 했을 때 안 깨집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워낙 얇기 때문에 이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쪽 면은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퍼스펙티브 뷰를 눌러주시고요. 탑 뷰나 퍼스펙티브 뷰, 프론트 뷰 다 똑같이 허용됩니다. 보고 있는 뷰를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단부에 보시면 뷰포트 클리핑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클리핑을 눌러주시면 여기 삼각형이 두 개가 뜨는데 위에 있는 삼각형은 크게 건드실 필요 없이
여기 밑에 삼각형을 살짝, 아주 살짝만 올려주면 이 깨짐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잘라져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요 선보다 조금 위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깨짐을 방지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3D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박스를 제가 세그먼트를 3개, 3개, 3개. 이때 이 선이 보일 수 있는 건 F4를 눌렀기 때문이고요. 자, 에디트 폴리에서 뭐 면 잡고 지우고, 뭐 전체 면 잡고 뭐 복사하고, 그러고 나서 뭐 두께 값도 주고, 뭐 이트 터보 스무스 주면 뭐 이러한 형태도 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폴리는 이 3D를 여러 가지로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기능들을 다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플레인이라고 해서 기본 사각형이 있는데 F4를 눌러주시고요. 에디트 폴리화 시킵니다. 점에 대해서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하도록 할게요. 점이요. 우선 준비물은 이렇게 플레인 폴리 하나 만들고 옆에 주전자도 하나 또 만들게요. 주전자도 폴리 할게요. 주전자에서 점을 잡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거노 백페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드래그를 하게 되면 뒤에가 선택이 안 됐죠. 앞에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끄게 되면 뒤에도 같이 잡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이 기능을 체크를 해주셔야 뒤에 잘못 선택된 객체가 없어요. 보이는 부분만 잡는 게 이거노 백페이싱이고 뒤에 안 잡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설명해 드릴 기능이 소프트 셀렉션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티폿으로 잠깐 돌아가면 세그먼트 개수가 8로 되어 있는데 20개로 넉넉하게 하면 상당히 부드러워져요. 이때 에이트 폴리 오면 점 잡고 아까 소프트 셀렉션 말 뜻 그대로 부드럽게 선택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 보통 소프트 셀렉션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면 이런 식으로 점 하나만 정확하게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찌그러진 듯한 느낌을 연출할 때 Use Soft Selection을 하시면 이 팔로우 범위가 잡혀요. 혹시 이 범위가 이렇게 안 잡히는 분들은 주전자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이 팔로우 수치가 낮거나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안 되는 분은 20이 아니라 과감하게 200을 하셔도 되고요. 200을 해도 난 안 보인다. 그럼 2000을 하시면 돼요. 저는 주전자가 작으니까 이 팔로우의 범위를 조그맣게 해도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게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찌그러진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의 활용법은 그거이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버텍스를 사용하셨으면 얘를 끄고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난 이물체를 잡고 싶어 선택이 절대 안 됩니다. 버텍스를 끄셔야 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번엔 이쪽 다시 일로 올게요. 여기선 뭘 할 거냐? 제가 단축키 숫자 1번 눌렀어요. 이가 단축키 숫자 1번입니다. 2번은 엣지고요. 그래서 버텍스 소프트 셀렉션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차근차근 여기 보이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불이 꺼져 있는 것들은 다른 객체를 선택을 해줘야 다른 셀렉션을 선택을 해줘야 불이 들어오는 거고 불이 켜져 있는 것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리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워주는 건데 델리트 지워주는 거랑 리무버랑 무슨 차이냐? 델리트는 점을 지우니까 그냥 연결된 선과 면이 다 통째로 사라져요. 리무브를 하게 되면 점만 사라지면서 선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리무브의 차이다.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브레이크 이거 저번 수업 시간 했던 이 스플라인에 있는 브레이크랑 같습니다.
얘는 점이 총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점이 하나겠죠. 점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4개가 있냐? 이쪽에서 연결되는 점, 이쪽에서 연결되는 점. 그래서 얘를 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뗐습니다. 잡아 당겨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을 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라는 건 뭐냐면 점을 익스트루드라는 게 우리가 라인 자체 두께 값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 두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해볼게요. 세팅 값을 들어가시게 되면 세팅해 보시면 높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높이 두 번째 범위. 그러니까 이 점은 총 네 곳에 연결됐으니까 점이 총 4가지가 추가가 되고요. 위로 올라간 점은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총 점이 5개가 돼버리겠죠. 기존의 점 유지되고 4개의 점이 추가로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익스트루드로 제가 잠깐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는 똑같이 하나 더 깔아 볼게요. 그 다음에 에디트 폴리 점 와서 가운데 있는 것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익스트루드 세팅 요번엔 내릴 거예요. 살짝 범위에서 내렸어요. 이렇게 파준 겁니다.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범위하고 체크. 그러고 나서 터보 스무스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개수를 좀 늘릴게요. 이때 F4 잠깐 끌게요.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이때 그냥 스피어를 여기다가 살짝 올려서 스케일 값으로 어떻게 Z로 납작하게 이렇게 줄인 다음에 무브를 이거 잠깐 탑뷰에서 좀 볼게요. 탑뷰에서 이렇게 해서 이번엔 프론트 뷰 사이즈를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오히려 줄여야 되려나? 이렇게 대충 제가 뭘 생각하고 만든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소파 쿠션에 있는 주름의 느낌을 연출할 때 쓰는 겁니다. 이따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점 자체의 편집값을 쓴 거고요. 웰드는 뭐냐? 익스트루드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웰드는 값이 하나예요. 다시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가 웰드 값 웰드 값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웰드가 아니라 익스트루드 밑에 있는 챔퍼입니다. 챔퍼. 웰드는 합쳐주는 명령어예요. 이건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챔퍼. 익스트루드 밑에 있는 챔퍼요. 챔퍼 값은 우측에 이렇게 값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챔퍼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는 높이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그게 없는 건 챔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어요. 다시 점으로 올 건데 챔퍼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할 웰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쪽 다시 와서 브레이크로 떼볼게요. 뗐어요. 그럼 점이 어떻게? 브레이크로 이렇게 뗍니다. 이쪽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선이 3개는 연결이 돼야지 브레이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점이 2개 연결된 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웰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웰드는 같은 지점의 점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때 스냅 3, 이 3으로 되어 있는 스냅을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점은 탑뷰에서 X, Y 축으로만 붙일 때 쓰는 거고 이 3은 Z까지 붙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점으로는 백날 얘를 붙이려고 해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3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높이 값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드래그를 하셔서 어떻게 웰드
웰드 잘 됐는지 한 번만 눌러보면 알겠죠. 잘 붙었습니다. 스냅은 안 쓸 때 항상 저는 꺼둡니다. 그 다음에 그 웰드 바로 밑에 있는 타겟 웰드라는 것은 타겟, 말뜻 그대로 여러분이 이 점을 잡고 난 이 점과 타겟으로 붙일 거야. 이게 타겟 웰드입니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타겟 웰드라고 하는데 약간 리무브랑 느낌이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리무브랑 좀 비슷하긴 했었는데 여기는 타겟 웰드가 리무브랑 다르죠. 그래서 이게 타겟 웰드이다. 이렇게 버텍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바로 여기 엣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엣지로 넘어와서 뭐 버텍스랑 사용 방법은 상당히 유사하긴 해요. 그러면 제가 요 값이 잘 안 보이니까 살짝 이렇게 내려볼게요.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에디트 폴리를 막 작업을 했는데 요게 너무 지저분해. 새로 만들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에디트 폴리를 여기 삭제 버튼, 리무브 이모티콘을 눌러주시면 그대로 폴리 적용된 기능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새로 에디트 폴리를 깔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엣지를 들어가시면 엣지에도 아까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기능이 똑같이 있어요. 선을 잡고 잡아 당기는 점과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넘어갈 건데 이때 제가 여기 주전자도 똑같이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주전자에서 어떤 설명을 하냐? 엣지에서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이때 소프트 셀렉션은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링과 루프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링 한번 해볼게요. 링. 마치 반지 링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루프는 뭐냐? 선 하나만 잡았을 때 루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선. 이걸 링과 루프라고 하는데 이걸 단축키로 쓸 수도 있어요. 이 선을 잡고 난 이쪽 방향으로 다 잡고 싶어. 이때 단축키 Shift를 눌러주시고 체크를 하면 한 번에 연결된 걸 보시죠. 그리고 위쪽 방향 Shift. 대신에 이건 못해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링으로 잡은 상태에서 위로 루프를 하게 되면 동시에 이렇게 뗄 수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잡은 김에 제가 기능 하나를 바로 건너뛰고 하나 재밌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Create Shape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Create Shape 우측에 설정창이 있는데 설정창을 키우면 스무스 값이 있고 라이너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 있는 그대로 뽑기 위해서는 라이너 값으로 뽑아주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때 엣지를 잠깐 꺼줄게요. 그 이유가 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물체를 움직이거나 더블 클릭을 하거나 우선 제가 물체를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럼 선이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렌더링 값을 렌더링 값 둘 다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이 사이즈에 비해서 두께가 좀 큰가 봐요. 한번 적당히 얇게 해줄게요. F4 끄고 좀 더 얇아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전자 사이즈가 지금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 현재 이건 주전자지만 주전자 잘 보시면 전체 면을 선택했을 때 이게 따로 잡혀요. 삭제해 버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형태만 비례한 형태죠. 이 형태만 갖게 되고 이 형태 안에서 독특하게 찌그러뜨린 형태를 다시 엣지화 시켜가지고 뽑아오면 이러한 모양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에이트 쉐입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크리에이트 쉐입은 여러분이 선택한 선을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러면 이
엣지에서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잉 개수를 한 8개? 좀 넉넉하게 추가를 했어요. 8개, 8개. 다시 에디트 폴리 와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엣지를 잡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에디트 폴리에서 이미 한번 수정이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플레인으로 갈 때 오류 메시지가 떠요. 여기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때 문제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냥 이때 이런 메시지가 떠도 나는 들어가서 수정을 꼭 해야겠다. 이게 또 수정을 해야겠다. 뭐 수정을 했어 일부러. 그러면 나중에 뭐 다행히 뭐 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그멘트를 줄여버리게 되면 변화가 생기겠죠. 아까는 8개 세그먼트에서 편집을 한 거였고 다시 과거로 들어가서 세그먼트를 줄였으니까 적용했던 그 엣지가 사라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해서 편집하고 과거로 돌아가시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엣지에서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아까랑 같습니다. 리무브 이건 이제 점 삭제 아까 앞전에 했었죠. 이번에 선 삭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아까 썼는데 이번에 선에서 익스트루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우선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 챔퍼 이쪽에서 챔퍼는 뭐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점과 선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이제 브릿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면을 조금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면이 지워진 상태에서 이 선과 이 컨트롤로 누르면 추가로 잡을 수 있어요. 선과 선을 빨간색 잘 보이시죠? 이 선과 이 선을 어떻게 브릿지로 연결. 이게 바로 브릿지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위주로만 사용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 외에 필요 없는 거는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랑 챔퍼를 가지고 제가 뭔가를 좀 만들어 볼게요. 플레인을 한 6개 정도만 하고 다시 폴리어 와서 엣지를 제 탑뷰로 가볼게요. 탑뷰 안쪽만 잡을 거예요. 바깥쪽은 안 잡을 거예요. 안쪽만 잡아서 그걸 먼저 해봐야겠다. 제가 이제 점을 다 잡고 우선 잠깐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러면 플레이를 4개로 그냥 갈게요. 점 잡고 여기서 익스트루드 벌리고 이번 안쪽으로 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배운 엣지를 이렇게 컨트롤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테두리 빼고 방금 그려준 이 가운데 파준 애 빼고 이렇게 연결되는 선만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로 범위 살짝 잡아주고 아래로 아래로 이 깊이는 얼만큼 해야 돼요가 아니라 이 감으로 지금 이 치수가 여러분들과 저는 다 달라요. 그리시는 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 느낌을 보시고 체크 한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이거를 에디터 터보 스무스 개수는 3개 정도 이때 F4를 꺼볼게요. 그럼 이러한 느낌이 됩니다. 재밌죠? 이러한 느낌이 되고 이때 여기서 제가 FFD를 조금 설명해 볼까요? FFD 333 컨트롤 포인트를 잡고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이거 이제 끄고 항상 작업하면 꺼줘야 돼요.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를 갖고 버텍스까지 적용해서 이러한 모양을 만든 거고요. 지금 이제 설명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건데 여기서 엣지를 이제 또 설명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음, 스피어를 제가 잠깐 꺼냈어요. 스피어
그냥 박스가 제일 단순하니까 박스로 가겠습니다. 박스. 세그먼트는 없는 상태로 갈게요. 111. 이 상태에서 우선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으로 얘만 보이게 할게요. 이게 삭제한 게 아닙니다. 삭제한 게 아니라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얘만 보이게 하기. 이때 똑같이 폴리 가고, 엣지에서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아직 안 해서, 엣지에서 슬라이스 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스 플레인. 슬라이스 플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으로 이거를 세그먼트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전을 주면은 이렇게 사선도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슬라이스를 눌러주시고 슬라이스 플랜 꺼볼게요. 그러니까 슬라이스 플랜은 여러분이 자르려고 하는 범위를 움직여 줄 수 있고 슬라이스를 누르시면 바로 그 범위가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폴리건 면을 잡고 이 부분을 뜯으면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엣지로 와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슬라이스 플랜 말고 퀵 슬라이스라는 것도 있어요. 퀵 슬라이스는 즉흥적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자르는 거예요. 독특하게 랜덤하게 막 잘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는 각도에서 정확하게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각도에서 랜덤하게 막 마구잡이로 자릅니다. 이건 언젠가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픽슬레스 꺼주고 다 잡은 다음에 얘를 크리에이트 쉐입으로 라이너로 뽑고 살짝 옮겨 볼게요. 그럼 이러한 구조체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겠죠. 제가 이 슬라이스 플랜을 잘못 켰고요. 슬라이스 플랜 엣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 안에도 슬라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게 되면 이 안에도 슬라이스가 있는데 어떤 거냐? 이 슬라이스 플랜은 이 자체에다가 내가 슬라이스를 하는 거고 슬라이스 플랜은 써볼게요. 슬라이스 플랜 그냥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스 플랜을 우선 잡고 어디까지 내가 잘라줄 거냐, 위로 잘라줄 거냐, 아래로 잘라줄 거냐 이런 걸 물어봐요. 위로 자를 거다 꺼고 근데 이왕이면 여기 이렇게 메꿔주는 것도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캐펄 CAP 캐펄로 가시면 이렇게 뚜껑도 닫아줍니다. 캐펄로 뚜껑도 닫아주는데 요거를 이제 질문하신 학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에디트 폴리로 가서 뭐 면 잡고 이거 이따 할 건데 인셋하고 익스트루드로 뭐 안으로 넣을게요. 뭐 이 안에 뭐 다른 또 벽체가 있다고 칠게요. 뭐 이렇게 좀 더 막 튀어나오고 뭐 이런 벽체도 있고 그냥 막 만들게요. 그런데 요 형태들을 다 동시에 슬라이스 하고 싶은데 슬라이스가 안 된다. 우선 다 잡아요. 그리고 그룹화합니다. 그룹. 그럼 이제 하나로 묶이죠. 이제 객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포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픈을 하든 언그룹을 해서 완전히 분리를 해버리든 이때 슬라이스로 가셔서 슬라이스 플랜으로 높이를 조절을 해주고 이때 슬라이스 탑 부분 잘라줍니다. 이때 좀 더 깎아주면 다 잘리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를 캐포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메꿔지니까 여기 안에까지 메꿔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형태가 아니죠. 이 벽체만 메꿔주는. 그래서 캐포를 여러분이 상상하는 걸로는 쓸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자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메꾸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음, 따로 라인으로 메꿔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2.5 가셔서 이 렌더링 값 잠깐 끌게요. 2.5로 하게 되면 이때 조건은 버텍스만 체크해요. 이렇게 잡고 제가 스타트 뉴 쉐입 끄면 자동 어태치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잡고 이것도 잡고 얘도 이렇게 다 어태치가 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다 어태치가 됐죠. 요거 폴리화 시킬게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 안이 사각형에서 안쪽 사각형이 그려져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때 프론트 뷰에서 스냅 활용해서 Y축으로 정확히 붙여주면 딱 붙죠. 우리가 이제 벽체가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해주는 형태가 컬러입니다. 컬러를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줘요. 주로 이렇게 잘려 있다라는 표기로. 지금 이제 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컬러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엣지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박스를 만들고 에디트 폴리를 갈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깐 면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면을 잡고 삭제를 합니다. 보더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끝나는 선. 그래서 면이 사라질 때만 딱 선택이 돼요. 다른 선은 안 잡혀요. 딱 끝나는 지점에 선만 딱 잡힙니다. 요거 잘 적용하면 되게 편한 게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우리 그 크리에이트 쉐입 아까도 썼죠? 선 라이너 시키는 거. 오케이 뽑습니다. 이때 보더 불 끕니다.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얘 하나 에이트 폴리화 되어 있는 애. 그 다음에 가까이 누르면 에디터블 스플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폴리화 시키면 바로 뚜껑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제가 이제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박스를 누르면 이 축이 있어요. 박스 고유의 축이 일로 잡혀요. 그러니까 축은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얘는 어때요? 이 물체 뚜껑은 여기 있는데 축은 밑에가 있죠. 이 축을 같은 위치에다가 맞춰주는 걸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하이라키를 들어오셔서 만들기, 머더파이, 하이라키 여길 들어오셔서 세 번째 창이요. 여기 피봇을 활성화합니다. 피봇이 활성화가 돼요. 이때 센터를 눌러주시면 이 축의 가운데로 와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축이 계속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얘를 꺼주시고 나오세요. 그러면 더 이상 축이 움직이지 않게 가운데로 딱 배열이 됐죠. 그래서 보더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이 크게 뭐 익스트루드도 있긴 해요. 제가 보더에서 익스트루드 한번 줘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챔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을 추가해주는 기능인데 뭐 크게 쓰진 않을 것 같아서 보더는 아까 잡고 크리에이트 쉐입을 해가지고 뚜껑 만들어주는 역할 하는 그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리곤에 오겠습니다. 에디트 폴리는 이 폴리곤을 상당히 많이 써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어떻게 쓰냐, 우선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플레이는 깔고 설명을 해야겠죠. 에이트 폴리 얘가 설명하기 가장 좋아요.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는 말뜻 그대로예요. 면 안에서 두께 값을 내밀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때 더하기 누르면 추가가 돼요. 한 번 더 더하기 추가. 완성되면 체크. 이때 여기서도 이렇게 됐으니까 뽑을 수 있어요. 더하기 체크. 이쪽 와서 익스트로 와서 더하기 바로 일로 더하기 그래서 체크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를 쓸 수가 있고 아웃라인은 이 스케일이랑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웃라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스케일도 같은 기능입니다. 이 스케일로 늘릴 수 있는데 무슨 차이냐? 아웃라인은 정확한 치수값 5mm만큼 나갔다, 10mm만큼 나갔다, 정확한 치수를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 베벨은 익스트루드랑 되게 비슷한데 뭐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베벨은 높이값에다가 아까 좀 전에 이 아웃라인, 그러니까 익스트루드와 아웃라인을 합친 게 베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해서 이번엔 이렇게 안쪽으로 체크. 이게 베벨이고 인셋은
이거 아까 제가 한번 좀 전에 쓰긴 했는데, 인셋은 이런 식으로. 이거 저 되게 많이 써요. 어떻게 쓰냐? 익스트루드를 오히려 아래로 이렇게 하면 구멍이 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브릿지는, 요때 브릿지를 쓰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를 제가 좀 몇 개 추가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익스트루드를 막 추가를 좀 했어요. 더하기 버튼 눌러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선과 선을 연결해 주는 것도 브릿지지만 이 면과 이 면을 연결해 주는 것도 브릿지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 지금은 생각보다 반듯하게 연결이 됐네요. 그냥 막 잡았는데. 그러면 재밌게 여기에서 이쪽, 여기 넓죠? 어떤 모양이 될까? 브릿지라면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브릿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뭐가 되게 중요하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면이 뒤집혀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지우면 안쪽 면 어때요? 까맣죠? 이 까맣다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두께값이 없으면 바깥쪽 면은 색을 가지고요. 안쪽 면은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깨져 보이는 건 아니고 겉면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면은 하나지만 바깥쪽만 보여요. 안쪽 면은 표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면이 뒤집혔다고 하는데 이 플립으로 눌러보시면 색이 어때요? 까매졌죠. 대신 안에가 지금 이제 안에 어두워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컬러가 보이긴 하죠. 그래서 플립 어때요? 면 뒤집어지니까 까매졌죠. 다시 뒤집어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할 때 색상이 이상하게 표현될 때가 면이 뒤집어진 경우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꺼멓게 됐어요. 면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플립으로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 줍니다. 이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나중에 이 물체를 루미온이라는 공간으로 가져갔을 때 만약에 면이 뒤집혔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면이 뒤집혔을 때 이 면이 안 보이고 그냥 구멍이 뚫려 보여요. 이 물체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잡고 복사도 가능해요. 무브를 가지고 시프트를 이렇게 하면 물어봅니다. 이 면 복사할 거냐고. 그러면 OK라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복사해 볼게요. 이때 메시지가 뜹니다. 아까 우리 이제 요 복사로 했는데 요걸 할 때는 그냥 다 같은 식구예요. 내 몸 안에서 그냥 세포 분열하듯이 복사가 된 거라면 이때 위에 있는 메시지 이름도 쓰라고 합니다.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 볼게요. 나올 때는 이 면 눌려져 있었는데 면을 꼭 꺼주시고 어떻게 얘랑 얘랑 따로 됐죠. 그래서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사의 차이는. 요 폴리건을 가지고 한번 물체를 뭐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박스 올리고 세그먼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그 다음에 에디트 폴리에 와서 면을 잡고 지우죠. 보더 선을 잡고 시프트로 복사하죠. 스케일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다시 무브로 복사 시프트 계속 눌렀습니다. 스케일 이번에 줄여주고요. 무브로 살짝 아래로 좀 내릴까요? 그러고 나서 두께값 그냥 바로 터보 점수 해볼게요. 개수는 3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폴리를 또 줄 거예요. 제가 이제 새로운 기능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폴리는 뭐고 여기 있는 폴리는 뭐냐? 여기 있는 폴리는 박스에 대한 편집 폴리. 그럼 이 폴리는 터보 스무스까지 모두 적용된 걸 가지고 편집하는 폴리. 제가 이 상태어 이렇게 곡선 처리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이 면을 뜯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 위에 새로운 에디트 폴리를 또 만들어야 돼요. 개념이 다릅니다. 박스만 편집하는 폴리와
모든 걸 편집하는 폴리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에디트 폴리로 제가 면을 편하게 잡으려고 했더니 이게 드래그 하다 보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무브 말고 이 선택창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이그노 백페이싱 얘기했었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부분만 선택이 된다.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이 뒤에가 잡혀요. 다행히 뒤에가 안 잡혔죠. 얘를 체크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제가 면에서 또 많이 쓰는 명령어, 디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태치, 우리 저번에 라인을 가지고 했었죠. 천장 만들기. 그런데 2D에서는 디태치를 잘 쓰진 않지만 3D에서는 디태치를 많이 써요. 어태치보다 오히려 디태치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디태치는 제가 이 면을 뜯어낼 건데 세팅 값이 있어요. 그냥 뜯으면 완전 분리해요. 그런데 여기서 클론 값이라고 해서 체크하면 기존 값은 유지가 되면서 복사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복사해 볼게요. 제가 이거 계속 누르죠? 나올 때 폴리건 뭐가 된 것 같아요?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은 컬러,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겹쳤을 때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잡게 되면 무브로 움직이면 그제서야 복사가 된 걸 알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쉘 값으로 이게 컬러 값 주고 지금 이렇게 보면 겹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렌더링 하면 깨집니다. 이때 쉘로 두께 값을 바깥쪽으로 아주 얇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로고를 아니면 혹은 여기 이미지를 따로 넣을 수가 있어요. 꼭 그냥 재미 삼아서 이미지 하나 갖고 볼게요. 제가 뭐 네이버에 대한 향수 로고에 대해서 좀 서치를 해서 뭐 아무거나 하나 뭐 이렇게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좀 했고요. 제가 파일을 어떻게 쓸 거냐면 제가 폴더에다가 이렇게 로고라고 해서 아까 저장을 하나 했어요. 쉽게 쓰는 법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드래그해서 넣으면 이게 들어가져요. 우리 UVW 맵 했었죠? 요거 해서 박스화 시키면 정확히 가운데 배열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하냐? 요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배경에다가 넣게 되면 물어봅니다. 이 배경에다가 깔 거냐고 그 이미지를. 그리고 하늘 맵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넣을 거냐고 물어봐요. 오케이 하는 순간 이렇게 돼버려요. 작업이 안 됩니다. 얘가 켜지게 되면. 혹시라도 실수로 이렇게 하실 분들을 위해서 뷰에 들어가시면 여기 백그라운드 아까 있었죠.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 들어가셔서 여기 맨 밑에 뷰포트 백그라운드 요 키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이 파일을 삭제할 거예요. 삭제하고 나서 다시 또 뷰에 들어가서 다시 뷰포트 백그라운드에 오시면 그라디언트 컬러 체크해 주시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고 나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렌더링에 가셔서 여기 엔바이먼트 숫자는 단축키는 숫자 8이에요. 엔바이먼트 들어오시면 여기 로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얘까지 지워 주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리어. 그러니까 이미지를 여기 배경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걸 끄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배경에다가 안 넣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 떼는 것까지 우선은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엘리먼트 전체적으로 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우선은 주전자를 좀 준비를 해보고요. F4 눌러볼게요. 주전자에 대해서 여기 에이트 폴리 들어가시면 이제 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전체 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면인데 왜 따로 잡힐까요? 얘를 따로 만들어서 어태치를 합쳤어요. 그래서 객체 고유의 넘버가 다 달라요. 따로 잡히죠?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박스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대충 만들게요. 아래로 내려와서 오토그리드로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여기 그리드가 생성이 돼서 그 위치가 잡힙니다. 오토그리드. 이렇게 두 개만 합칠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에디트 폴리아 시키면 어태치, 합치는 기능이 있어요. 합칩니다. 합쳐요. 마우스 오른쪽 하면 어태치가 꺼지고, 전체면 잡기를 했을 때 어떻게 따로 잡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따로 만든 객체를 어태치로 합치게 되면 이렇게 또 따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배웠던 디태치로 반대로 뗄 수도 있고요. 디태치 여기 있죠. 뗄 때 이 복사 버튼을 끄면 원본에서 그냥 떼지는 거고, 얘를 체크하면 원본 유지하고 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디태치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또 그 다음 오토그리드 이제 안 쓸 땐 끄고요. 제가 이제 기능에서 요 세그먼트를, 이건 사이즈 정하고 갈게요. 한 3000에 3000. 3m예요. 뭐 큰 건 아니죠. 그렇게. 3m 사이즈를 해서, 세그먼트는 한 100개 줄까요? 엄청 많이 줬죠. 100개. 이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다. 에디트 폴리 들어가서 엘리멘트 가시면 쭉 밑으로 내려갈게요. 쭉 내려와서 막 다 설명했던 기능들이 좀 중복이 돼요. 쭉 내려서 페인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페인트라는 기능을 좀 설명을 할 건데, 페인트 기능에서 여기 푸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브러쉬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럼 브러쉬 사이즈는 지금 20으로 되어 있어 2cm예요. 엄청 작은 거죠. 브러쉬 사이즈는 우선 한 300 정도 줘볼까요? 엔터. 딱 적당해요. 300. 스트렝스 1로 되어 있는데 뭐 가감하게 한 20. 스트렝스 1이 최고인가요? 더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요 위에 있는 수치를 올리는 거군요. 요 위에 있는 수치를 제가 50 정도 줄게요. 높이값.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볼까요? 더 잘 보이죠? 좀 더 키워볼게요.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도 좀 넓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형 느낌도 만들 수 있어요. 지형의 느낌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주름진 듯한 느낌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 효과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활용해서 건물 만들기를 살짝 보여줄게요. 팁으로 라인을 좀 적용할게요. 라인으로 우선 플레인을 깔고 이 그리드는 없앨게요. 사이즈는 삽입해서 한 6m, 6m, 6m 정도. 이 바닥이에요. 이제 여기서 제가 탑뷰에서 라인을 가지고 이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 볼게요. 그렸어요. 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 기능이 자동으로 있죠. 점 가서 잡고 뭘 할 거냐? 브레이크로 떼버릴 거예요. 왜 떼냐? 만약에 안 떼게 되면은 원래대로 하려면 웰드를 붙여야겠죠. 안 떼게 되면 익스트루드 했을 때 이렇게 메꿔져 있죠. 뭐 메꿔줘도 상관없겠네요. 폴리로 갈게요. 메꿔진 상태에서 면 잡고 지울게요. 지우면 되니까. 이때 제가 이제 이 폴리를 가지고 건물을 많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엣지를 갑니다. 제가 이제 엣지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엣지에도 나누는 기능이 있어요. 커넥트로 하면 이렇게 나눠져요. 이번엔 이쪽으로도 커넥트 나누고 요 선과 요 선을 잡고 커넥트. 이때 개수를 저는 2개로 할게요. 2개로 이 반경을 좀 올리고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체크. 면을 잡고 어떻게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 보더라는 기능은 끊어지는 선이라 그랬죠. 끝나는 지점. 그 선을 잡고 Shift로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안에서 봤을 땐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럴싸한 건물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고 나서 보드를 또 잡아요. 끝나는 지점. 어떻게? 위로 복사.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또 엣지로 잡고 커넥트로 연결. 면 잡고 또 지우고 3번 보드 잡고 어떻게? 살짝 안쪽으로 하면 마치 벽 두께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두께 값이 없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대신에 인테리어를 꾸밀 수는 없고요. 익스테리어, 겉면에서 그럴싸하게 간단하게 건물 만들 때, 외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작업하기도 합니다. 나 이거 건물 확장할래. 면 지워요, 그냥. 확장할 거면 지우고 엣지. 나 여기 2층 요거 잡고 이렇게 2층이 확장이 돼서 여기 필로티로 띄어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 메꿔줄게요. 어떻게? 브릿지로 연결. 여기 잡고 브릿지로 연결. 벽이 순식간에 생겼죠? 여기 메꿔줄게요. 어떻게? 브릿지로 연결. 그럼 필로티가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나 여기다가 균등한 창을 낼래. 면 잡고 아까 배웠던 인셋을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그냥 세팅 값으로 할게요. 그럼 아무래도 한 1000 이렇게 이런 창을 할 거야. 무브로 위치 조절할 수 있겠죠. 조절하고 뭐 이것도 지울게요. 3번 또 보도로 잡고 어떻게 얘를 시프트로 복사. 이렇게 벽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 이거 지붕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따로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따로 만들게요. 렉탱글 스냅 이용해서 정확히 그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닥에 생기겠죠. 이 중심 Z로 0에 맞춰져서 바닥에 생깁니다. 이 검은색 라인이요. 스냅을 이용해서 Y로만 움직여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고 얘를 익스트루드로 500만큼 넉넉하게 줄게요. 이때 에이트 폴리합니다. 뭐 할 거냐? 면 잡고 인셋 몇으로 200만큼 안쪽으로 체크.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두께 500 했으니까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400만 내릴게요. 그럼 뚫고 들어갈 일은 없겠죠? 면 끄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폴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기능들을 이제 썼는데 엣지에서는 뭐 크리에이트 쉐입, 이 커넥트라는 기능도 상당히 많이 쓰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즉흥적으로 편집할 때는 뭐 면을 뭐 지워가지고 혹은 이 선을 이용해서 브릿지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숙지를 하셔야 자유자재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